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대중적으로 알린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2029년에 AI의 지능이 인간 수준에 도달하고 2045년에는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터무니없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의 예측은 86%의 적중률을 보인다는 평을 받으며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커즈와일은 신작 특이점이 더 가까워졌다 해서 특이점의 도래 시기를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는 2045년까지 인간과 AI가 결합해 불멸의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는 급진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 있지만 빠른 AI 개발 속도를 보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뇌칩 개발과 같은 사례는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업계에서는 범용 인공지능 AGI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합니다. 2016년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AI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면 2022년 오픈 AI의 챗GPT 출시는 AI 혁명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후 구글, 오픈 AI, 엔스로픽 등 주요 기업들은 인간처럼 사고하는 지능형 AI 비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AI가 가져올 문면사적 전환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큽니다. AI 통제권을 잃게 될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구글을 떠났고 유발 하라리 또한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이 불러올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AI의 유토피아적 가능성과 디스토피아적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은 AI의 기회와 위협을 직시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7년부터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 양성 및 윤리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AI를 핵무기와 같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연구와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합니다. AI 기본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기술 인재 유출과 산업 불확실성 문제는 심각합니다. 기업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이 강풍과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과 기록적인 폭설이 중서부에서 동부까지 몰아치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천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겨울 폭풍은 캔자스주를 시작으로 미주리, 일리노이, 켄터키 등 중서부 지역을 강타하고 도로와 항공 운송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9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으며 뉴욕주 북부에서는 호수 효과로 인해 91cm에 달하는 적설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캔자스시티 국제공항은 대부분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17개 카운티의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으며 이 지역 전역에서 수백 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설은 북극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로키 산맥이 있는 유타주에서 대서양 연안의 워싱턴 DC와 펜실베이니아까지 약 6천만 명이 이 겨울 폭풍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강력한 폭설과 강풍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큐웨더의 예보 책임자인 댄 드파듀슨 2011년 이후 가장 추운 1월이 될 것이라며 평균보다 훨씬 낮은 기온이 최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텍사스 남부와 같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와 얼음 돌풍까지 발생하며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약 1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전력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 지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도로에 꼭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머무르고 도로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시장자치구에서 강진이 발생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징대망은 1월 7일 오전 9시 5분 시장자치구 르카쩌시 딩르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으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를 규모 7.1로 기록하며 네팔 히말라야 산악 지역 로부체에서 북동쪽으로 약 93km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딩르현과 주변 지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되었으며 많은 가옥이 붕괴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는 딩르현 청서향, 쥐러향, 초거향 등 세 지역에 걸쳐 있으며 추가 피해 상황은 계속 확인 중입니다. 진원지는 딩제현에서 34km, 라무현에서 67km, 자치구 성도 라사시에서 약 379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팔에서도 지진의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카트만두 포스트는 카트만두 밸리 등 일부 지역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으며 놀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네팔에서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뉴델리와 방글라데시, 부탄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도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지진대망은 오전 9시 37분 딩제현에서 규모 4.2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오전 9시 13분부터 10시 34분 사이에 인근 지역에서 규모 4.6에서 5.1의 여진이 8차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촨성, 청두와 윈난성, 쿤민 등에서도 지진 경보가 울렸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강력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2008년 수촨성 대지진으로 약 7만 명이 사망했으며 2015년에는 카트만두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9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근 5년 내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추가 피해와 여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